네, 정치톡 시작합니다. 여권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차기 대선 후보로 띄우는 작업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언제 하나 많이들 주시하셨죠?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 공무원 혐의로 2년 넘게 재판 중인 김경수에 대해서 그동안은 사실은 여권이 침묵을 지켜왔죠. 근데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1월 6일로 정해졌습니다. 2심 판결이 내려지죠. 그 재판의 일정 부분 필요하다면 영향을 미치고 싶을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 구도가 비문이죠. 비문 또는 반문에 가깝습니다. 이낙연, 이재명, 양강체제로 굳어져 가고 있다는 걸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친문 후보의 등장, 친문 후보라면 이제 남은 건 김경수밖에 없는데 그 등장을 더 늦출 수 없고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대선 전략, 영남 후보론의 호남 지지, 이 전략을 위해서라도 그게 아주 효용 가치가 있거든요. 그 전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16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경수가 재판에서 살아 돌아온다면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 나이가 55이 되는데 어린 나이가 아니다. 이렇게 운을 띄웠습니다. 경교롭게도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창원을 방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남을 제 기억으로도 아마 4번째 아니면 5번째일 겁니다. 어제 방문에서는 김경수에게 뜨거운 응원과 격려를 보낸다고 축여 세웠습니다. 어제 행사는 물론 첨단 산업단지에 관련된 육성 관련된 행사였는데 그 힘쓴 점을 격려하는 자리이긴 했지만 재판을 앞두고 있고 또 대선 주자론이 불거진 마당에 대통령의 김경수 응원이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는 김경수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근무를 했고요. 그동안 봉하마을을 쭉 지켰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냈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를 가장 옆에서 수행비서 수행단장을 하면서 도왔죠. 저는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친밀한 측근을 딱 한 사람만 꼽으라면 김경수를 꼽겠습니다. 그 정도로 개인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아주 친밀한 관계라고 보고 있고요. 자, 김경수의 재판이 지금 2년을 넘겼습니다. 선거법에 선거법 위반 재판의 경우에는 1심, 2심, 3심을 모두 포함해서 1년을 넘기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1심은 5개월 만에 끝나서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2심이 지금 1년 7개월째 끌고 있습니다. 11월 6일 이제 판결이 나면 1년 9개월째 결론이 나는 셈입니다. 그 다음은 대법원 판결이 또 남아있죠. 김경수는 지난 1심에서는 지난해 초였죠. 유죄 판결을 받아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곧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11월 6일 2심 판결이 내려지는데 김경수의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드루킹 일당과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여론 조작을 공모한 혐의입니다. 또 하나는 드루킹 일당에게 그 대가로 일본 총영사직을 제안해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김경수 재판이 대법원까지 갈 건데요. 그렇게 된다면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가 해당 선거를 통해 당선된 뒤에 그 자리에 임기를 거의 다 채우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선거법에서는 1년 이내로 재판을 끝내도록 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그동안 대부분 이 규정을 지키려고 다 해왔어요. 재판부는. 유독 김경수 재판만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2심이 지금 1년 7개월째인데요. 그동안 재판부가 3번씩 바뀌었고요. 재판부가 바뀔 때마다 새로 공소사실을 검토하고 공부해야 되고요. 또 김기수 측에서 사사건건 새로운 검토 자료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질질 끌었습니다. 자, 이제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재판도 한 달여 앞두고요.
여론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대깨문들이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이 시점을 택한 점요. 이해찬이 이 시점을 택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시점에 교묘하게 김경수 응원을 하고 나선 건요. 만약 김경수가 최종심에서 유죄로 확정이 되면요. 이 댓글 조작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한, 그래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또 선거법을 위반한 이런 범죄자가 경남도정을 3년 내지 4년을 이끈 셈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현실에서도 도지사 임기 내내 재판받으러 다닙니다. 그 도정이 정상적일 수가 없고요. 그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그 조직이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경남이 도정을 잘 이끌고 있고 응원해야 되고 이렇게 추겨 세웁니다. 국민의힘에서 김근식 위원장이 한마디를 하고 나섰습니다. 혹시 드루킹 댓글 조작이 문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과정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김경수 지사를 감싸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 11월 2심 판결을 앞두고 사법부에 부담을 주는 시그널이 아니냐. 설득력이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사법부의 재판까지 침범하는 일, 친문 극렬 지지 세력을 이용해서 여론을 통해서 재판을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국민의힘은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사법부에 양심이 아직 남아있다고 믿는다.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과 달리 공범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공범자 드루킹은 이미 판결이 다 끝나서 복역 중입니다. 11월이면 아마도 김경수가 대선 후보로 나서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재판 결과를 믿는다. 재판부를 믿는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밝혔습니다. 김경수 특검을 실시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요.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6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이렇게 6년 구형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1심 공판에서 유죄를 판결을 받았죠. 김경수가 2017년 대통령 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적인 여론조사 행위에 관여했고 선거 공정성을 해친 과정이 명확하게 드러났으며 국민의 정치적 결정을 왜곡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 그래서 6년의 징역형이 6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구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입만 열면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외칩니다. 검찰개혁이 권력형 비리를 덮기 위한 거란 거 무식하고 단순한 검찰 인사를 통해서 드러났죠. 총리가 또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 사법부 재판에 조금도 개의치 않고 관여합니다. 대깨문들은 문자 폭탄으로 재판부를 압박합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재판은 공정하다고 하고 자신들이 입맛에 맞지 않는 재판은 적폐재판부에 의한 재판이라고 공격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업적을 아직까지 찾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실정은 가장 큰 실정을 하나를 꼽으라면 수도 없지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삼권분립,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정치의 뿌리라고 하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 중이고 1심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던 김경수를 대선 후보로 띄우는 작업,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통 마칩니다.